안녕하세요. 저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이에요. 15년간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집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시려고 할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하시고 이제 작은 거에만 신경을 쓰시다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 집을 사실 때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도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을 보실 때에 우선 동네를 선정하시겠지만, 동네를 선정하신 후에 집이 길가나 하이웨이 부근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브웨이가 너무 깊게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힐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집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고 고압선이나 아니면 셀폰 타워가 있는 경우도 집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는 미국 사람들은 세미터리가 집 주변에 있어도 별 상관없이 집을 많이들 사세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 아시안들은 공동묘지 세미터리가 주변에 있으면은 별로 좀 사기를 꺼려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으로 학교 옆에 집이 있을 때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면 가까워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옆인 경우에는 그 트래픽이 심해요. 등굣길이나 아니면 하굣길에.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가 다닐 때는 그 차들이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나는 소음들 있죠. 애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음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꺼려 하시는 분들은 학교 옆에 집을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집을 보고 싶고 또 이 집을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집 앞에 왔을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손님들이 집 겉에를 확인하시기 전에 그냥 인사이드로 먼저 들어가셔서 키친이 업그레이드가 잘 됐다거나 베드룸이 업그레이드가 잘 됐다거나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하시는데, 그거보다는 5가지: 지붕, 사이딩,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이 집의 배수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큰 나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붕은 대개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컴포지션 루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집도 컴포지션 루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좀 비싼 집들은 시다 루프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시다 루프는 관리하기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화재 위험이 많이 난다고 해서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다 루프는 한 20년이 되면 단지 내에서 아마 갈라고 많은 요청을 할 거예요. 호머너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서. 그래서 시다 루프인 집을 사실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지붕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그 집 들어가실 때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이딩을 보셔야 돼요. 사이딩은 외벽이라고 하는데, 사이딩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시다 사이딩, 나무로 되어 있는 시다 사이딩이 있고, 이 집과 같은 파이버 시멘트 사이딩이 있어요. 요즘은 파이버 시멘트 사이딩이 많이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화재의 위험이나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잘 방지해서 이 파이버 시멘트 사이딩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딩을 보실 때에 사이딩과 사이딩 사이에 페인트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셔야 하고, 그리고 사이딩과 사이딩의 이음새가 잘 이어졌는가 하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은 카킹,
사이딩과 벽과의 사이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카킹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이딩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딩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바깥에 안쪽으로 습기가 차고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도 끼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이딩 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이딩의 상태도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공사 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이 낭떠러지 옆에 집이 지어졌다든가 아니면 높은 언덕 위에 지어졌다든가 그러면 특히 이 파운데이션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떤 낭떠러지 부분에 있는 집인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반이 흘러내려서 파운데이션에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그리고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사고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때 보면은 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보시면서 이 파운데이션에 금이 갔는가 하는 거를 보시고 그 금이 가더라도 이렇게 금이 조그맣게 작게 그어져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연필 있죠. 요 연필이 그 금 사이로 들어갈 정도면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는 금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크랙인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패치만 하셔도 됩니다. 자, 시애틀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빗물 처리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붕에 내린 빗물이 이 거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다운스파웃이라고 그러죠. 다운스파웃을 통해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뒷마당에 물이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오래되지 않은 집들은 땅 속에 빗물이 빠져나가는 파이프가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땅 속에 파이프가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이 그냥 바깥으로 마당으로 그냥 흘러버려요. 이럴 경우에 파운데이션에 금이 가 있으면 그 물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 파운데이션 밑으로 들어와서 그 크롤 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크롤 스페이스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홈통 걸어서부터 다운스팟에서부터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파이프까지 이것이 잘 연결되어서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파이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이 6피트 정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연결 파이프를 바깥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배수 시설이 집 안과 집 바깥의 배수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집 바깥의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뒷마당이 꿀쩍꿀쩍 물이 쌓여요. 특히 겨울철에 보면은 그 집의 뒷마당에 배수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시면 이렇게 뒷마당에서 발로 꿀쩍꿀쩍 한번 이렇게 밟아 보시는데 물이 꿀쩍하게 쌓여 있으면 그 집은 뒷마당 배수가 안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변을 돌아가면서 배수 파이프를 묻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을 그 배수 파이프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집의 파운데이션 밑도 잘 오래 간직할 수 있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애틀에는 나무가 많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 시애틀의 그린에 대해서 아주 반하셔갖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나무들이 많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강풍이 불어서 아니면 눈이 와서 큰 나무가 쓰러져 갖고 지붕을 덮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큰 나무 때문에 전기가 나가고 그런 피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무를 베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 주변에 큰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나무가 좀 위험하다고 하시면 그 트리 서비스에 연락을 하셔서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아니면 잘라줘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마다 난방 시스템인 퍼니스와 그 다음에 온수 시스템인 핫 워터 탱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은 퍼니스가 가라지에 있지 않고 지금 마스터 베드룸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핫 워터 히터에 대해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핫 워터 히터는 생명이 보통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15년 정도 되면 갈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을 때 아니면 오픈하우스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파이프가 녹이 쓸어 있는지 그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밑에 녹이 쓸었는지 아니면 물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위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고 녹이 쓸어 있는지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워터히터 가는데 한 1000불 내지 1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체크업 해 보시는 게 좋고 퍼니스는 보통 한 20년 정도가 생명이에요. 가시는데 한 3000불 내지 5000불 정도 되니까 퍼니스에다가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천정과 그리고 이렇게 벽을 훑어보세요. 천정과 벽을 흙보시고 천정과 벽 사이에 금이 가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벽에 큰 금이 가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보시고, 만약에 이런 큰 크랙이 가지 않았으면 그 집 파운데이션은 튼튼한 파운데이션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정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물자국이 있는가, 물샌 자국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끔 베스룸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사가 크기 때문에 물샌 자국은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친이 이렇게 그라나이트로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아주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집안 식구들이 건강과 관련된 것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시애틀이 물의 퀄리티가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좋은 그런 도시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각 동네마다 물의 질이 안 좋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물의 질이 안 좋으면 가족의 건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일단 물의 질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보셔서 물의 색깔에 물이 다른 색깔이 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물을 틀어서 수압이 우리 식구들이 살기에 적당한가 하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 색깔과 수압을 항상 체크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항상 집을 보실 때에 물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스룸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토일렛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자,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주변에 물이 샌 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는 베스룸에 있는 토일렛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셀러한테. 예, 지금까지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오픈하우스에 오셨을 때 꼭 체크업 하셔야 될 체크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웃사이드의 루프, 사이딩, 파운데이션, 그리고 뒷마당의 배수 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큰 나무나 고압선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집 안에 들어가셔서 지붕이나 실링이나 아니면 벽에 크랙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변기 쪽에 물이 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윈드미어 부동산 김현숙 206-375-595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